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에요. 지금 잡지를 보다가 멋진 여행지 소개글이 좋아서 읽어드릴게요.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제목은 태초의 신비를 간직한 곳, 강원도 삼척시 묵언리 이끼 폭포. 이끼는 작지만 우아한 식물이다. 무려 3억 5천만 년 전 육지에 등장한 최초의 식물이 이끼다. 이끼는 잎과 줄기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고 관다발이 없으며 주로 바위나 오래된 나무에서 자란다. 식물생태학자인 키머러 박사는 이끼와 함께라는 책에서 이끼는 쉽게 눈에 띄지도 꽃을 피우지도 않지만 그래서 척박한 환경을 견디고 다른 생명이 살 터전이 된다 라며 이끼가 주는 지혜를 전한다. 작은 몸에 물을 머금으면 곤충들이 그 안에서 살아간다. 이끼의 목소리는 작지만 가르침은 크다. 신비로운 이끼를 만나기 위해 강원도 삼척 오지마을로 향한다. 영화 옥자에 등장한 폭포. 목적지는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묵언리에 있는 이끼 폭포다.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초록 이끼로 뒤덮인 바위를 타고 물이 쏟아지는 폭포다. 이끼 폭포는 첩첩산 중 600산, 즉 1244m의 두리봉과 삿갓봉 줄기 사이에 있다. 600산이라는 이름은 산 정상이 평평해 조 600석을 뿌려도 될 만하다고 해서 붙었다. 이끼 폭포는 봉준호 감독의 슈퍼돼지 옥자를 구하는 산골소녀 미자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옥자에도 등장했다. 영화에서 옥자와 미자는 이끼 폭포와 주변 원시림에서 마음껏 뛰논다. 청량감 넘치는 장면 덕분에 영화 촬영지를 찾아 이끼 폭포를 방문하는 이가 늘긴 했지만 여전히 이끼 폭포를 찾는 발길은 잦지 않다. 폭포까지는 가는 길이 그다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중교통으로는 어렵고 차를 이용해야 하는 데다 주차장에서도 폭포만 보기 위해 왕복 약 7km를 걸어야 한다. 이끼 폭포에 닿는 과정이 만만치 않지만 막상 이끼 폭포 앞에 서면 수고로움이 눈 녹듯 사라진다. 촉촉한 이끼와 신선한 공기, 사방이 초록인 세상 안에 여러 줄기 폭포가 내려오는 모습은 신비로움 그 자체다. 출발은 이끼 폭포 생태 탐방로 표지판이 서 있는 마을 입구다. 주차장 벽에는 묵언리 작은 갤러리라는 제목 아래 폭포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옹기종기 붙어 있다. 옹벽 아래 바위에는 초록 이끼가 여행자를 반긴다. 주차장 근처에는 산불 감시 초소를 겸하는 이끼 계곡 안내소가 있다. 근처 표지판에는 이끼 폭포까지 약 3km라고 쓰여 있지만 실제 거리는 3.5km 이상이다. 초반 2km 정도는 시멘트 포장도로로 가파른 오르막길이 이어진다. 숨을 헉헉대며 30분 정도 오르면 쉴 수 있는 벤치와 함께 숲속 낙서장이라는 게시판이 나타난다. 한숨 돌리며 낙서도 하라는 재치있는 배려가 고맙다. 길지 않은 거리지만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다. 오르막을 즐겁게 걷는 방법 중 하나는 속도를 늦추는 것이다. 보폭을 줄이고 천천히 걸으니 새소리도 들리고 꽃도 눈에 들어온다. 보라색 엉겅퀴는 초록의 바다 위에 여왕처럼 자태를 뽐내고 노란 애기똥풀은 앙증맞은 모습을 보여준다. 양치 식물인 고사리도 줄줄이 이어져 있어 마치 제주도 곶자왈에 온 듯한 느낌이다. 포슬포슬한 흙길이 나타나면 걷기가 훨씬 즐거워진다. 오른쪽으로는 참나무, 낙엽송 등 각종 나무가 거대한 숲을 이룬다.
웅장한 금강송도 있어 든든하다. 이끼 폭포가 목적이지만 걷다 보면 숲속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행복하다. 길이 끝나는 지점에 닿으면 무건리 이끼 폭포 팻말이 반갑게 서 있다. 여기서부터는 내리막이다. 내리막길 초입에 무건분교 예터라는 표지판이 보인다. 이 마을에 한때 300여 명이 모여 살았으며 근처에 초등학교 분교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소달초등학교 무건분교로 1966년 11월 16일 문을 열었는데 학생 수 감소로 1994년 3월 1일 폐교돼 그해 10월 철거됐다. 이런 산골에 학교가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게 안타깝다. 이곳에서 학교 다니던 아이들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며 살고 있을까 상상하며 끝없이 이어진 계단을 내려간다. 내리막 초입만 해도 크게 기대하진 않았다. 물소리도 멀리서 미세하게 들릴 뿐이었다. 마지막 계단에서 내려 데크 광장에 도착했을 때 발이 얼어붙은 듯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싱그러운 공기에 시원한 바람, 촉촉한 이끼가 가득 덮인 거대한 바위, 그 사이로 우렁차게 내려오는 여러 줄기의 폭포까지 영화 속에 있는 기분이었다. 숲 사이로 햇살이 이끼 폭포 위로 쏟아지는 모습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비로웠다. 폭포 아래의 소는 투명한 에메랄드색으로 빛났고 소 안에는 손톱만한 올챙이 수백 마리가 열심히 물속을 헤엄치고 있었다. 별천지가 따로 없었다. 풍광에 빠져있다 정신을 차리고 친구에게 사진을 보냈더니 이끼가 환상이네. 이번에는 어느 나라에 있는 거야? 라는 답이 돌아왔다. 삼척이라는 말에 친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이끼를 보러 꼭 가보고 싶다고 했다. 부처 모양으로 물이 퍼지는 제1 이끼 폭포 왼쪽 옆으로 전망대로 향하는 나무 데크가 설치되어 있다. 그 위로 올라가면 제2 이끼 폭포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제1 이끼 폭포의 옆모습도 볼 수 있다. 제2 이끼 폭포는 전망대에서 다소 떨어져 있지만 환상적인 풍광은 덜하지 않다. 오히려 더 신령스럽게 다가온다거나 할까? 전망대에 서서 멍하니 폭포를 바라보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른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지만 구르지 않고 멈춰있는 순간이 필요할 때가 있다. 어쩌면 지금이 그 순간인지도 모르겠다. 이끼 폭포를 감상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이끼를 밟거나 또 잘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뜯으면 안 된다. 이끼는 성장 속도가 매우 느려 한 번 망가지면 원상 복구에만 20년 이상 걸린다. 이끼는 다른 식물처럼 모종을 이용해 키울 수 있는 식물도 아니다. 과거 몰지각한 사람들로 인해 이끼 폭포가 훼손돼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입산을 전면 통제한 적도 있다. 귀한 이끼 폭포를 오래도록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 네, 이상입니다. 이끼 폭포 정말 멋지네요. 그죠? 촉촉한 이끼와 신선한 공기 그리고 여러 줄기 폭포가 내려오는 모습은 신비로움 그 자체다라고 이 사진에 대한 설명글이 있는 것처럼 정말 신비롭고 멋지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끼 폭포 다녀오신 분 계시겠죠? 또 그때를 추억하며 잘 들으셨을 텐데 저처럼 안 가보신 분들은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삼척도 안 가봤는데 무건리 이끼 폭포는 정말 멋지고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는 길이 수고롭지만 그 수고로움이 눈 녹듯 사라진다고 하는데 그럴 것 같아요. 그쵸? 어쨌든
이 멋진 여행지를 소개해주고 멋진 사진과 글을 써주신 분은 살맛나는 세상이라는 잡지의 최지형 님이었어요. 최지형 님의 글과 사진 참 멋지게 잘 감상했습니다. 여러분도 귀로 듣는, 눈으로 보는 여행 잘 하셨죠? 지금까지 멋진 글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